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학의 자리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혜연 작가가 썼고요. 2021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추석 직전주 교보서적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니까 여전히 소설 11위이더라고요. 이 소설은 별명이 있습니다. 좀비 홍학이라고 불리더군요. 좀비는 죽지 않죠. 3년 전에 나온 소설이면 사실은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이 여름 내내 전자책 순위 1등이었고요. 아까 보신 대로 교보서적에서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제 독서 습관이기도 한데 제가 처음 만나게 되는 작가의 경우는 그 사람의 초기 작품을 먼저 읽어보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초창기 작품의 색깔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최근 작품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에 쓴 작품 더블을 2주 전에 리뷰를 했었죠. 무척 재밌게 봤었습니다. 자, 여기 잔뜩 적혀 있는 이 글은 출판사에서 작성한 홍보 문구고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설정이 흥미롭다는 거고 그리고 가독성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더블은 진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딱 들어맞죠. 설정이 너무나 뛰어나고 정말 빨리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홍학의 자리도 다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그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홍학의 자리가 반전이 끝내준다라는 게 출판사에서 내세우고 있는 포인트예요. 충격 반전 소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끝을 상상한 적은 없었다. 예측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무후무한 반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책이 워낙에 반전이 뛰어나다라고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사전적 의미로 반전은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걸 뜻하죠. 이건 사전적 의미이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이젠 너무나 익숙해진 사격 선수죠. 정말 킬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할 때 보니까 반전 매력이 있더라. 경기 전후 이렇게 다른가? 너무 귀엽다. 또 인터뷰할 때 입을 여니까 빵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네티즌들이 한다는 거죠. 이 표정하고 총 쏠 때 표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짓고 있는 표정이 너무나 다르죠. 이런 걸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체성의 반전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재미있는 반전인 거죠. 굉장히 청순한 이미지의 얼굴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척 근육질의 여성인 거죠.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실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 요즘에 워낙에 페이크가 많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게 정체성의 반전인 거죠.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엄청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반전입니다. 정체성의 반전을 가장 잘 보여준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작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유주얼 서스펙트 그리고 식스 센스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경우는 이 인물 절름발이죠. 이 인물은 등장할 때부터 상당히 나약해 보이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인물들 중에 범인을 고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제외를 해버렸던 거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장애인인 줄 알았던 인물이 멀쩡하게 걸어가죠. 그리고 얘가 범인이었던 걸로 나타나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무척 소름 끼친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뽑죠. 이런 게 바로 정체성의 반전인 거죠. 자, 그리고 식스센스 같은 경우는 이 인물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했던 이 인물이 심리 상담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아이가 한 명 등장하죠. 사실 중반쯤 넘어가면 이 아이는 귀신이구나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브루스 윌리스의 존재는 짐작하기 힘들죠. 정말 막판에 가서야 얘가 죽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반전인 거예요. 같은 인물이 연기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유주얼 서스펙트의 경우도 같은 인물입니다만 장애인일 때 그리고 비장애인일 때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고 이게 막판에 엄청난 반전을 불러오게 됐던 거죠. 이 반전이라는 게 잘 써먹으면 너무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재밌게 만들 수 있지만 잘 못 써먹으면 이게 웃음거리가 되죠. 2013년에 MBC 드라마 사랑했나봐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명대사가 나오죠. 예나가 선정이 딸이에요.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네, 이 대사 엄청난 히트를 쳤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짤도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막장인 거예요. 막장 드라마. 반전 요소를 잘못 설정하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홍학의 자리는 어떠냐? 초반, 중반, 후반까지는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죠. 진짜 페이지 터너입니다.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에요. 큰 질문이 이거죠. 그런데 다현은 누가 죽였을까? 이거예요. 아마 작가가 이런 설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신이 한 구 나오죠. 살인을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신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달라요. 이렇게 설정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설정을 잘 하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더블이라는 소설도 이런 식이죠. 죽인 자와 그 시신을 감추는 자가 다릅니다. 네, 무척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장치인 거죠. 홍학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 다현이라는 아이가 죽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막판에 알려주죠. 진짜 반전입니다. 그래요, 재밌는 반전이에요. 하지만 이 반전이 한 발 더 나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발 더 나가는 바람에 작품이 좀 망가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북한에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릅니다. 뜬금없이 이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오징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낙지죠. 근데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남북한의 교류가 왕성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갈라져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라고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홍학의 자리를 쓴 작가와 우리는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죠. 오징어를 오징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지를 낙지로 알고 있는 문화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작가는 소설의 초반에서 중반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오징어이겠거니라고 독자들이 이해하게끔 설정을 해뒀습니다. 근데 막판에 가서 사실은 얘가 오징어야, 오른쪽에 있는 애가 오징어야 라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반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정체성의 반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정체성의 반전은 우리의 고정관념 내에서 일어나는 반전들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고정관념의 범위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오징어를 이 왼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는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오징어와 낙지 같은 비유를 하게 됐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막판에 이 반전이 한 발짝 더 걸어 나간 느낌이 있다.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는 억지스러움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특정 이름을 볼 때 고정관념 때문에 이 A라는 이름을 보면 A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작가가 A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B라는 이미지를 갑자기 떠올리게 만들죠.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A가 아니라 B였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다, 억지스러운 데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학의 자리,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홍학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도 좋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도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막판에 반전이 한 발 더 나간 느낌이 있고, 그게 좀 과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혜연 작가가 쓴 소설을 두 권째 읽었는데요. 한 권 정도 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읽어보고 정혜연 작가의 글을 계속 읽을지 말지도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